네, 이어서 국내 뉴스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팩트체크 시간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오전 새해 8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대미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재가동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정책을 변경하자 25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한신기계와 보성파워텍 등 원전 테마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대러 무역 제재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가전,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세계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전 세계 2천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 U+ 등이 참가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 사태의 에너지 공급 불안 심화, 풍력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친환경 에너지주들의 급등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등했어요. 네,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난주 우리 증시에 이른바 풍력 관련주죠. 신재생 관련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CS 베어링 24.27% 급등을 마감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CS 윈드도 역시 15.19% 급등 마감했고요. 이는 러시아의 그 서방에 대한 제재가 커지면서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아니면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을 경우에 친환경 에너지가 대체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그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게 주가로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는 조금 조용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잘 아시는 대로 현재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긴 합니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CS 윈드 작년에 실적은 매출액 2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2%, 순이익은 106% 증가했습니다. 생산법인 신규 인수 효과 그리고 해외 법인이 증설을 하면서 이제 생산 효과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CS 윈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매수 가능 의견이고요. 하지만 위에 장기 평선인 121선이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장기 평선과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풍력주 중에서도 CS 윈드 이미 좀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 근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면서 CS 윈드 매력적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반도체 이슈인데요. 자, 우크라 사태로 반도체 대란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온, 팔라듐 수입 경고 등 반도체 대란 오나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많은 이 국가들과 이제 좀 수출 관련해가지고 이제 경쟁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불거지면서도 항상 문제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봄을 기다리던 이제 그 반도체주가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조금 다시 떨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반도체 생산 필수인 희귀가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온가스들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우리가 확보해놓은 이 재고량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이 걱정이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급 차질이 오히려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좀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도 기대를 할 수 있다,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작년 코로나19 사태 때 반도체 가격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삼성전자 등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최고가를 행진을 했습니다. 일단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과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이 이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반도체 공정의 필수인 네온가스 그리고 크립톤, 크세논 등 희귀가스 같은 경우는 공급 차질 우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너무 과한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네온가스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 수입 비중의 23%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오고요. 그리고 크립톤
크리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31%가 오고 러시아에서 17%가 오고요. 크세논 같은 경우는 러시아 31%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18% 비중이 옵니다. 실제 지난 2014년도 크림반도 전쟁 때 네온가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가격이 10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서 실제 사용량 같은 경우는 25에서 50%를 줄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지금이 영향이 훨씬 더 적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관련 기업으로 포스코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포스코를 왜 소개드리냐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우리가 의존했었던 그 네온가스 같은 경우 국내 최초의 생산 설비를 이번에 완료했다라는 소식을 내면서 공시를 했고 그리고 공장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 수입을 했지만 이제는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당연히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희귀해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실적이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공부해 보시고 일단 포트에 좀 넣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스코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에서 지금 수혜 종목을 꼽아 오셨는데 약간 중소형주 단에서는 좀 매력적인 종목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디 있을까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일단 제가 당장 제 눈에 사실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당장은요? 물론 네. 소부장 관련주, 제가 반도체 관련주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 네네. 일단 제가 오늘 딱 뽑아온 종목 없기 때문에 제가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포스코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초연결 기술 향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 통신 3사가 일제히 모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얻어볼 수 있는 투자 전략, 투자 힌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제 MWC가 이번에 개최를 합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산업 전시회라 불리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 부르는데 일단 현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28일 날 시작이 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3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시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뭔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저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약 150여 개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그리고 1,500개 기업이 이번에 전시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의 연사들이 이번 컨퍼런스와 서밋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주요 통신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단말기 제조사뿐만 아니고 핀테크와 플랫폼 등 정말 많은 IT 업계를 총망라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 3사 그리고 삼성전자가 행사 주요 기업으로 참여할 예정이고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 등을 이번 주제로 전시 주제로 삼았고요. KT 같은 경우는 AI와 그리고 로봇 기술을 총출동시킬 예정이다라고 지금 공시를 했습니다. LGU 플러스는 확장 현실이죠. XR 등 5G 콘텐츠 수출 판로를 이번에 모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 세 개의 이동통신 3사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대표 메타버스 서비스인 이프렌드, 이번에 이프렌드 글로벌이 VR HMD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은 또 겹칩니다. 삼성전자 어쨌든 이런 IT나 모든 것들 중소형주 관련주 뭐이나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메뉴에 삼성전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통신사 중에는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좀 봤는데 KT가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도 괜찮고 지금 기술적으로 괜찮으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KT 그리고 특히 KT 같은 경우는 기술적 흐름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통신 3사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일단 5G 관련주,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멘텀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5G 관련주가 요 모멘텀, 요 전시회 하나로 가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전시회 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요즘에 이런 전시회는 살짝의 어떤 영향이나 그 기업들이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는지 방향성전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좀 주가가 가볍다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크게 보자, 성장성과 비전을 체크해보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팩트체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